뉴욕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윌버 로스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한참 멀었고 산적한 현안도 매우 많다고 언급하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에어라인 등 대기업들의 호실적은 증시를 방어해줬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한참 멀었고 서로 매우 복잡하고 많은 이슈가 얽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대두와 LNG 수입 확대는 충분치 않고 중국 처벌 규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패권 다툼이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임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국제유가는 1% 올라 53달러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한 가능성도 제기되며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요인과 보호무역주의 위협, 신흥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서 유로존 성장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또 필요시 제로금리를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저희 전문가들의 항시 대기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초록창에 또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이 됐으니까요. 여기도 많이 접속하셔서 많은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엇갈렸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한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다른 축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대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1%에서 0.7%가량 올랐고 다우존스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인텔과 스타벅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엇갈렸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따 시황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PNG 아니고요. PGN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생산, 전송, 분배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 76% 급등한 이유는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10월에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하나 크게 있었는데 이게 PG&E 때문이 아니라 가정집 인근의 사설 전기 시스템 업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P&G의 책임이 회피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76%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차이나 테크 페이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술 회사입니다. 모바일 폰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집단 소송 분쟁이 번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캐치가 됐습니다. 29%가량 올랐고요. 세 번째 종목은 벅스그룹입니다. 보석, 시계 그리고 선물용품점 체인 회사라고 하는데 벅스 브랜드로 캐나다 전역에 매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캐나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벅스하우스 브랜드로 또 소매점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27%가량 올라서 1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올라서 외국인들이 5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MSCI 한국지수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61달러 68센트의 시세를 형성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FTSE 지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21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는 삼성전자가 18%가량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대형 호재, 악재도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잔존하고 있는 악재들 때문인데요. 그나마 미국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시장을 만족시키면서
오늘 그나마 나스닥 지수와 함께 S&P 500 지수는 상승권에서 조금 전 거래를 마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수 흐름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 마감한 미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유일하게 상승권에 머문 지수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 마감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상승권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계속 하락권에 머물렀고요. 자, 오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개장 전후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양호했습니다. 고용, 제조업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고용 지표, 주간 충보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도 13,000건 줄어들었습니다. 49년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셧다운 여파에도 이렇게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한 이슈죠.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이어지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바로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과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장관의 코멘트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더 더하게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으로 작용을 한 것은 4분기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강세를 보인 건데요. 반도체, 항공주 여기서 특히 더 강한 흐름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와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와 램리서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자릿대 랠리를 펼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 분위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인텔, 스타벅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날 정규장 거래에서는 인텔은 상승, 스타벅스는 하락하면 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실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인텔은 하락,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 상승입니다. 특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현재 7% 전후의 약세 기록 중입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과 함께 매출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을 실망시켰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거는 1달러 정도의 조정을 거친 주당 순이익이었었는데 인텔은 87센트를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 시장 분위기, 실적에 대해서 그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의 상황 이렇게 마감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자, 미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마감된 유럽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지만 범유럽 지수는 0.46% 플러스, 독일과 프랑스 증시까지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간밤에 가장 큰 이벤트 한다면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였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 코멘트를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죠. 통화정책, 이 완화적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범유럽지수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권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독일들 포함한 유로존의 경제 지표,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유로존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1포인트 전월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유로존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1월 제조업 지표와 같은 경우는 이제 49.9를 기록하면서 수축 국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 추이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영국 증시만이 홀로 하락, 주요국은 전반적으로 플러스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증시는 뚜렷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소폭의 하락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 약세 강세를 오가면서 수출주의 방향성 역시 뚜렷하지 않았는데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중국 쪽입니다. 일단 지수 마감부터 보시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41% 플러스였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 이제 시행 방안이 승인됐다는 소식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 관련 그리고 통신 관련 업종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해 관련 이슈도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해 같은 경우가 일단 새 기지국 활용한 5G
핵심 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라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대만 가권주 시 역시 0.31%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신흥국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신흥국 주요국 등시 가운데 인도 보시면은요 소폭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지만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금융 섹터와 함께 원자재주와 같은 경우 좀 약세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증시 역시 소폭의 상승률만을 기록했습니다.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멕시코 증시는 아래쪽에서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는 상승이었는데요. 특히 브라질 증시 흐름 좋았습니다. 또 한 번 100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1.1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실까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유로존에서의 전반적으로 지표 부진 소식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 측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8에서 1%까지 낮춰잡았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외환 시장에서 유로와의 약세, 반면에 달러와의 강세가 뚜렷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0.44% 뛰면서 오늘장 거래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최근 산유국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미국이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가솔린 재고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단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는 1% 플러스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보실까요? 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0.3%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은 가격도 조금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큰 폭의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까지 언급을 드렸는데요. 램스서치와 같이 실적 호전 소식이 나온 대형 반도체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훌쩍 뛰었죠. 5.66% 뛰면서 오늘장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연출한 하루였습니다. 자, 지수와 함께 특징적으로 외환 상품 시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월가에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캐나다 구스입니다. 이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PD님들도 좋아하는 옷인데 1957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창립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62년 역사고, 근데 이제 상장은 재작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 럭셔리 패딩계에 지금 보시는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 노비스, 파라점퍼스 있는데 그 중에서 위상과 가격대는 딱 중간. 여기다 어자를 붙이면 어중간. 근데 사실 품질은 솔직히 몽클레어가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제일 비싼데 제 몽클레어 잠바는 주머니가 안 찢어진 게 없는데 캐나다 구스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성비 좋은 브랜드입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캐나다 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조금 내려잡았고 목표가도 하향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고 탄탄한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파라점퍼스나 노비스나 몽클레어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리스크도 여기 더해지고 있고 여기다가 또 유럽의 경기 둔화 앞에서 이제 PMI도 50선 밑으로 떨어진 걸 보셨는데 이런 좀 외부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서 다른 브랜드들처럼 이렇게 핫하게 매출이 뛰어오르지는 못했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조금 기대감을 낮추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오늘 캐나다 구스 7.2% 하락하면서 눈물의 고비를 마셨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반도체 종목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미국의 반도체 하면은 마이크론이나 인텔을 생각하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사실 반도체의 원조입니다. 1951년도니까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하고 막 이럴 때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생산량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인텔 이어서 한 3위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엔진하고 고사양의 반도체를 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떤 기록의 산실이라고 불리우는데 공대생들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거의 종교처럼 떠받드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 최초의 공학용 계산기,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다음에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E.T. 있잖아요. E.T.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E.T. 만들 때 왜 E.T.하고 지구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계가 중간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거를 PPL로 해서 돈을 얼마를 받았네 뭐 이런 시비까지 있었을 정도로. 자, 어쨌든 델프리스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려잡으면서 짧은 관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4분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이 조금 우려를 자아낼 만하다. 앞에서 보신 인텔 실적하고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르네상스 투자 테마의 탑 플레이어로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선호하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주가 어떻게 됐죠?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반적으로 좋았었죠. 여기에 따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역시 상승에 화답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국 기업 웨이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 컨셉이니까 예전 이제 한국 전통 사이트로 치면 약간 프리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레이아웃을 인스타그램하고 되게 비슷하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업명을 보면은 마이크로가 작다. 그다음에 블로그의 중국 명칭 보커. 그래서 마이크로 작다라는 웨이. 그다음에 보커 합쳐서 웨이버가 되는데 제프리스에서는 매수를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좀 깎았어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카렌 차는 웨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리고 목표 주가를 같이 내려잡았는데 지금 이제 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이제 둘 다 이제 똑같이 있는데 호재는 이제 중국 게임 규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풀어줬다는 게 호재라면 호재고 그거를 이제 판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악재 하나는 이제 광고 성장세에 있어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신중한 투자 관점을 얘기했고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 보면 SK텔레콤을 적어놨는데 최근에 복고 열풍, 레트로 열풍과 맞물려서 싸이월드 되살리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토종 SNS 살리기에는 다른 이제 글로벌 SNS에 비해서는 인프라의 어떤 운신의 폭이 너무 적다. 요거는 조금 슬픈 점이죠. 어쨌든 웨이버 오늘 4% 오르면서 다른 기술주 상승과 함께 장단을 마쳤습니다. 자,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